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약간 조금 이상의 제목이, 착한 일본 여자를 만날 확률이 높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이 말이 뭔가 조금 이상하거든. 착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어플리케이션. 여러분 듣기에, 야, 그런 게 있어?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죠? 마치 그런 느낌. 뭐,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하면, 원나잇을 하는 착한 여자를 찾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는 일본 여자, 마음씨 착한 일본 여자와 마음씨 나쁜 일본 여자는 내가 봤을 때는 사실 환경의 차이거든. 그래서 결국엔 지금의 한국 남자는 한국 여자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엄청난 매너라던가 그죠? 그런 것들이 한국 여자가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본 여자들도 일본 남자가 만들어낸 거거든.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봤을 때 일본 남자가 만들어냈다기보다는 30년 디플레이 결과가 만들어냈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막상 그 일본에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일본 남자들이 뭐 고노야로 이러면서 막 여자 못 살길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절대로 그렇진 않거든. 근데 30년 디플레이 결과로 되게 팍팍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스스로 그런 연애 시장과 결혼 시장에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여자들이 자기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 여자리요 스고이 약간 이런 식으로 개념이 탑재된 케이스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어플마다 차이가 왜 있냐면 나는 옛날에 뭐 이제 뭐 미프나 헬로톡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 지금은 더 심해졌고 옛날에는 그 정도까지 경쟁률이 아니었어. 막 5년 전 이때만 해도 그 정도 경쟁률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 경쟁률 자체가 엄청 올라갔단 말이야. 그런 뭔가 한국 여성의 상처받은 남자들이 유토피아로 일본 여자를 지목을 한 거지. 근데 내가 느낀 거는 결국에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한국식 그런 김치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한 여자는 누구도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약간 그런 식으로 김치화가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나 확률 싸움이잖아. 그런 착한 마음씨를 가진 일본 여자를 만날 확률이 높은 어플리케이션인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내 유튜브를 많이 들어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로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로컬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드글드글한 어플들은 무조건 피해야 돼.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그걸 사용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베트남에서 많이 썼던 어플이 뭐냐면 잘로라는 어플이 있었거든. 잘로. 이거는 베트남 로컬 애들이 쓰는 어플이란 말이야. 확실히 다르더라고 그걸 쓰니까. 그래서 뭐 그때도 뭐 이제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어플 같은 게 있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잘로로 쓰니까 되게 좀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한국 여자에 가장 가까운 여자가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통상적으로 베트남 여자들은 모계 사회라고 해서 여자들이 약간 전투력이 강한 편이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남들에게 굉장히 강한 의존력이라기보다는 이제 빨아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게 베트남 여자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동남아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이쁘거든 베트남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 전 세계 남자들이 요새는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됐잖아. 이렇게 다 오다 보니까 여자들이 되게 한국 여자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느끼는 게 베트남 여자들은 좀 호기심이 되게 많아. 호기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가고 싶은 맛집 같은 데 보면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그게 비싼 가격이란 말이야. 베트남 내에서도 비싼 데는 막 한 개 막 10만 원씩 이러거든. 그러면 어차피 나는 혼자 먹기 좀 그렇잖아. 그래도 잘로 같은 데 가서 일단 너 일단 영어 할 줄 아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영어도 잘 못해 베트남 애들이. 근데 잘하는 애들은 또 희한하게 잘하거든. 걔네들이 성조가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영어 좀 할 줄 안다 그러면 야 내가 지금 여기 혼자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걸 먹을 거다. 야끼니꾸를 먹으러 갈 건데 혼자 먹기가 좀 그렇다. 날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하면 거의 나오더라고 여자들이. 그래서 막 만나니까 아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 그런 어플을 사용하는 베트남 여자랑 만나고 나서 느낀 게 확실히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데 익숙한 여자와는 감성이 다르다는 게 결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여자를 만날 때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플, 로컬 사람들의 어플이나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어떤 어플을 많이 써서 만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 근데 내가 이때까지 일본 사람들 관계되는 그런 채널을 다 보고 느낀 게 일본은 오히려 틴더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틴더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어디서 느꼈냐면 블로그나 이런 데 같은 데 가더라도 보통 그 일본이나 일본 남자 여자 이렇게 쓰는 그 후기들 보잖아. 어플 보면 틴더 쪽이 후기가 조금 많은 편이고, 그리고 내가 봤던 채널, 내가 보는 채널 중에서 브래드쿤이라는 채널이 있거든. 브래드쿤이라고 진짜 인싸 한 명 있단 말이야. 누가 봐도 인싸 애들 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이게 게스트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쁜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만났냐 물어보니까 틴더로 만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일본 사람들 확실히 틴더를 조금 더 많이 쓰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괜히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만날 수 있는 루트가 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좀 뻔한 게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한국 사람이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거든.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이다이 치는 거지. 일본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그걸 통해 갖고 차라리 난파를 하던가 이쇼니 오사케 하던가 그렇게 해서 때리는 게 낫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약간 일본에서 활동할 거면 틴더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그 옛날에 미케니 형 채널에 나왔던 여자 중에서 카에데 카렌이라는 배우가 있거든. 나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 요즘 떠오르는 초신성이라고 보면 되거든. 또 내가 좀 슬렌더를 좋아하잖아. 카에데 카렌이 약간 마른 슬렌더인데 연기력도 나쁘지 않단 말이야. 뭔가 조금 임팩트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근데 걔한테도 미케니 형이 남자 어떻게 만났냐 물어보니까 남자 어플로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플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좀 만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근데 어플로 뭘로 만나니까 그걸 틴더로 만났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담으로 틴더로 10명 정도 만났는데 그중에 몇 명이랑 했냐고 하니까 9명이랑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일본이란 나라는요, 한국이 가진 감성이랑 굉장히 달라. 내가 태어난 연도에 그 일본에서 나왔던 노래가 타케우치 마리의 플라스틱 러브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는 그때부터 1983년부터 그 여자들 노래가 야 나랑 한번 했다고 해서 날 가지려고 하지마, 사랑은 게임일 뿐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왔던 곳이거든.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드 같은데 보면, 미드에서 틴더 이야기가 나오면 맨 처음에 여자끼리 막 틴더 얘기하다가 만나면 무슨 얘기해? 그 남자 섹시해? 라고 물어보고 섹시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 했어? 라고 물어보잖아. Did you do it?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런 느낌. 이런 감정이 동북아권에서 가장 비슷한 곳이 일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틴더를 하면 그래도 그나마 좀 일본 로컬 감성에 관계된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가장 만날 확률이 높은 건데, 근데 문제는 일본의 진짜 로컬 감성,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좋으면 이제 붐붐 이런 것들, 이런 느낌. 근데 이러나 저러나 주는 여자가 좋은 여자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래도 틴더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내용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또 여러분께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항상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극단을 만들어내잖아. 극단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통상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는 조금 더 공격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극단으로 가게 되면 교도소 가면 전부 다 범죄자들, 남자 새끼들이잖아. 강력범죄 보면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만남에서 극단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해도 이 극단을 만들어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어플로 만나면. 그 말은 뭐냐면 해쳐먹는 애들이 다 해쳐먹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정도 급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통상적인 레벨로 매칭이 될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뭐 이게 착한 일본 여자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되게 많이 다르잖아. 근데 이 착한 일본 여자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찾으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잘해주는 여자가 착한 여자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틴더를 사용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로컬 사람들만 쓰는 뭐 좋은 어플 같은 거 있으면 내 채널에 일본 사는 사람들도 제법 보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이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이게 정보 감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